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감자들 좋아하세요? 요즘 제철을 맞은 감자, 그런데 가격은 무섭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통계를 봤더니 전달보다 무려 38%나 올랐다고 하네요. 장마가 계속되기도 하고 또 날씨도 많이 더워서 감자 작황이 안 좋답니다. 감자는 세계 5대 곡물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전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곡물이기도 해서 요즘 곡물 가격 급등 뉴스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그런 친숙한 곡물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감자는 과거에 이거 먹고 배탈 나는 일들이 처음 많아서 처음에 전해질 때 악마의 음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뿌리를 먹어야 되는지 줄기를 먹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람에 한동안 기피되는 음식이었다고도 합니다. 감자 사용 설명서가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세계적인 곡물 자원 중에 하나인 감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자 이야기네요. 감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밀, 쌀, 이제 콩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오늘은 감자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세계 5대 곡물하고 하면 밀, 쌀, 콩, 그리고 옥수수, 그다음 감자입니다. 근데 예. 옥수수는 우리 송경제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한 번 더 해드릴까 하다가 또 옛날에 또 애청하신 분들에겐 박 교수 드디어 소스 떨어졌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옥수수 건너뛰고 예. 바로 감자로 왔습니다. 감자. 예, 많이 저는 좋아해서 먹는데, 네. 야, 밀, 쌀, 콩, 옥수수 다음으로 될 만큼 감자를 많이 먹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곡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감자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곡물이 없었었고, 그리고 감자만큼 지금 희한하게 소비 행태가 변화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뭐 요즘에 이제 산업 얘기도 후반부에 해드리겠지만 앞부분에 제가 감자 산업 공부하면서 야, 이런 과정이 있었네, 재밌었던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지난번에 했던 콩이라는 거는 원산지가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감자의 원산지는 중남미 지역입니다. 강원도가 아니라. 예.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 사람들이 넘어가서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들 중에서 네. 옥수수와 감자라는 게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그 감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파파라고 불렀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파라고 부른 거를 국내로 가져오는 유럽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면서 네. 포테이토가 된 것이죠. 파파에서 포테이토가 됐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감자를 처음 가져오고 유럽인들이 이걸 먹기까지를 짧게는 100년, 길게 보면 200~300년 엄청 주저하고 감자는 악마의 음식이다 부르면서 안 먹고 있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먹게 된 게 감자의 역사입니다. 중남미에서는 잘 길러서 먹었는데 예. 유럽까지 왔는데 네. 뭐 맛도 괜찮았을 텐데 안 먹었다. 네. 왜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옥수수는 자랑스럽게 콜럼버스가 이 옥수수는 유럽에 내가 전파한 거야 이렇게 기록까지 남겨놨어요. 네. 근데 감자는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선입견으로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왜? 일단 감자를 재배하는 방식이 우리 영화 마션인가 보면 화성에서 감자 재배하잖아요. 예. 그러면 멀쩡한 감자를 반을 쪼개가지고 땅 속에 넣잖아요. 네. 그 뭔가 씨앗을 반을 쪼갠다는 건 씨앗을 상하게 만드는, 즉 씨앗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을 쪼개서 죽은 씨앗을 넣었는데 거기에 주렁주렁 잘린다는 건 악마구나. 악마인 거예요. 사탄인 거고.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뭔가를 재배해야 된다는 건 암수가 만나서 결실이 맺어야 되는데 네. 감자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보통은 감자를 기르는 과정이 감자 씨를 뿌려서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요즘 씨감자라고 해서 개량된 요만한 씨앗 같은 감자가 있어요. 아하. 그게 아니라 감자는 진짜 감자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감자를 썰어서 땅에 심으면 그게 다시 감자가 열리게 되는 건데. 그렇죠. 아. 그러니 무슨 뭐 꿀벌이 교배를 해줘가지고 암수가 아. 만나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손톱에서 태어났어? 말이 돼?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마라 이런 구절도 있는데 바로 이게 그 사탄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스페인 선원들이 유럽에 가지고 오게 된 그 맥락도 정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비상식량으로 배에 실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중남미 국가 사람들이 감자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추뇨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 추뇨라는 건 감자를 지금 그 중남미 옛날에 먹었던 감자는 지금 감자랑 달리 좀 작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바깥에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중남미도 온도차가 심하거든요. 밤하고 네. 낮에.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약간 뭐 서리도 꼈다가 다시 말랐다가 해서 이게 물을 많이 먹어요. 감자가.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서 뭐 풍성 막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말랑말랑해지면 예, 예. 이걸 다 띄어 가지고 발로 막 밟아요. 으깨요? 예, 으깨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물 성분이 다 빠져 나가도록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눌러 놓은 발로 으개서 눌러 놓은 걸 다시 땡볕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마른 메주처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약간 뭐 발효 같은 과정도 거친 거니까 이러다 보면 그런 걸 추뇨라고 부르는데 보관만 잘하면 몇 년 동안 그냥 감자를 놔두고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바삭바삭 꾸덕꾸덕한 감자.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추뇨라는 그거를 그렇게 오래 보관하고 먹는 걸 보고 나서 선원들이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음식의 보관도 용이하고 쉽게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걸 살펴봤더니 감자는 참 먹을 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땐 저거라도 먹자 해서 싣고 간 거예요. 싣고 갔는데 유럽에 도착한 선원들의 이제 그 배 안을 들춰보면 진짜 웬만하면 안 먹었나 봐요. 그게 고스란히 거의 대부분 있었더라는 거죠. 아하. 신선 감자도 그렇고 추뇨라는 그런 발효된 감자도 그렇고. 저건 비상식량이지 우리가 먹을 건 아니야. 그렇죠. 정말 마지못해 먹은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건드리지도 않았더라. 자, 그래서 그렇게 싣고 온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건 뭐야 해서 그랬더니 아, 이게 중남미 지역에서 먹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파를 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도 좀 음흉하게 생겼다라는 기록들이 많고 그래서 아무도 안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 감자를 제일 먼저 먹기 시작한 유럽의 국가 중에 하나가 16세기에 네. 아일랜드에서 제일 먼저 먹었는데 그거는 아일랜드의 어떤 경제 구조 때문입니다. 감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가 있었어요? 예. 뭐죠? 아일랜드는 전 농민들이 다 소작농이고 자신들의 자작농이 없었어요. 아일랜드 땅은 한 사람 왕의 땅이었나 봐요. 왕이랑 그다음에 영국 본토의 많은 귀족들이 아일랜드 지역을 다 소작으로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재배를 시켰던 게 뭐냐면 바로 밀, 보리, 그다음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시켰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농들에게 밀, 옥수수, 그다음에 보리 이런 것들을 재배시키고 나면 그걸 전부 샅샅이 긁어갔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소작농들이 어느 날 이제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면 일부 텃밭 가꾸거나 야산을 가꿔서 거기서 밀이나 보리나 또 옥수수 같은 걸 심었는데 네. 그것마저도 야 이거 뭐야 우리가 가져갈게 해서 다 긁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영국의 귀족이나 상류층 또는 중산층이 안 먹는 거를 키워야겠다. 아. 그럼 뭐 안 가져가니까. 밀과 보리가 자라면 다 보고 가져가니까. 네. 저 밀이네 저것도 가져와. 그렇죠. 아, 감자는 자라면 저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약간 혐오하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감자를 우리가 키워서 먹으면 예. 이건 안 가져가겠지 해서 16세기부터 유일하게 유럽에서 감자를 키워서 먹기 시작한 게 아일랜드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 감자의 영양소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로도 그렇지만
16세기부터 다른 사람들이 안 먹는 감자를 먹기 시작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양 만점? 영양 만점,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가 불과 150년 만에 4배로 증가합니다. 감자 때문에. 예. 이제 뭐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성이 좋아지니까요. 예. 그래서 4배로 증가하는데 그때마다 이 자신들의 인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식량 보급은 감자였거든요. 예. 근데 아일랜드인들이 주로 키우는 감자가 딱 한 종류예요. 감자도 중남미에는 수백 종의 감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알토란 같이 이제 과실이 큰 네. 그 감자를 주로 키웠는데 뭐 이제 영농의 기본이죠. 한 종자만 한 곳에서 계속 키우면 결국 땅도 척박해지고 그 품종이 갑자기 어느 순간 병충해로 한 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8세기 들어서 아일랜드 대기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아일랜드인 3명 중에 1명이 감자도 안 자라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사망하는 아사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때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야 도저히 이제 아일랜드는 살 수도 없고 감자도 이제 안 자란다 네. 해서 그때 아일랜드인들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 이게 다 감자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감자를 제일 먼저 먹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들은 감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게 전쟁 때문이에요. 그건 또 왜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 포로들에게 우리가 먹을 밀이나 이런 것들 또 옥수수 이건 중남미에서 가져온 먹을 만한 좋은 음식이라고 간주됐거든요. 이걸 먹이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축들 먹였던 감자를 포로들에게 먹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악마의 음식이니까. 네. 그런데 포로들이 영양 만점. 점점 영양 만점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아 이게 바로 감자가 꽤 먹을 만한 음식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군비에 많은 것들을 쓰게 되면서 예. 뭔가 이제 일반인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일반인들에게 감자를 드셔보세요. 이거 영양 만점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역시 또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먹지 않으니까 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궁중에서 감자 요리를 일부러 시연해서 많은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베풀었고요. 이거 우리 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걸 알아야 서민들도 먹지. 서민들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루이 16세는 예. 자기 옷이 그 당시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단추를 감자꽃을 디자인한 단추, 황금 단추를 만든다든지 브로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자꽃으로 디자인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네거티브한 어떤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걸 알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 가정식으로 만들어진 감자 요리들이 지금까지 프랑스의 대표적인 감자 요리로 전수가 됐는데요. 그 당시 감자를 이렇게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전달해 줬던 사람이 프랑스의 저명한 농학자인 파르망띠에라는 분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 가정식 요리에 파르망띠라는 요리 이름이 많이 붙은 이유가 바로 요 분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백종원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이제 감자 대왕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 프리드리히 2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도 다른 왕들과 달리 세종은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만큼 업적이 대단하죠. 그런데 독일인들이 생각하기에 세종대왕과 견줄 만한 분은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인데요. 이분도 이 감자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게 전쟁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통에 독일의 전 지역, 그 당시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프로이센의 전 토지가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이나 이런 것들을 경작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예. 근데 감자는 척박한 땅에 그냥 씨앗만 심어도 다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국민들에게 먹여야겠다. 그리고 많은 전쟁 포로들이 감자 먹고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자를 먹이려고 했더니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아니 지금 이 감자를 이런 악마가 먹는 씨앗들을 우리에게나 주고 말이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닌데 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음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 못 먹는다 이렇게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대왕이 진짜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기지가 정말 빛나는 분이세요. 스마트.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민을 하시다가 안 되겠다. 이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려면 감자를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속여야겠다. 그래서 왕실 전용 감자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아, 왕도 감자 먹는데 저 감자밭이 왕이 먹는 감자야. 예. 그렇게 해놓고요. 그 감자를 삼엄한 경비들이 그 감자밭을 지키도록 보호초를 낮 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초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느낌을 주려고. 그렇죠. 아. 왕실 감자 해가지고 저 감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마의 씨앗인 그 감자가 아닌 다른 감자인가 봐. 네. 그러니 저렇게 초소들이 계속 보초들이 초소에서 지키고 그러지. 네. 해놓고 나서요. 밤에는 어떻게 했느냐. 슬쩍. 야, 다 비켜. 다 나가 있어. 이야. 훔쳐가도록 하는 거죠. 감자를 심은 감자를 예, 맞아요. 하나씩끔 캐다가. 예. 그래서 그거를 밤마다 많은 농민들이 훔쳐가서 자기가 심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지금 독일인들의 주식은 감자잖아요. 네. 바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야. 맞아요. 못하게 하면 네. 하고 싶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기 직접 가봤거든요. 프리드리히 대왕의 묘가 있잖아요. 네. 공동묘지에. 그 공동묘지에 프리드리히 대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와서 보고 가겠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이런 대왕들의 묘비는 꽃을 놓고 가는데 네. 프리드리히 대왕 묘에는 감자를 놓고 가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자를 먹게 됐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감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마워도 감자를 놓고 가는 건 약간의 그 어필의 의미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고맙긴 한데 지겨워 죽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 자, 그다음에 예. 이 독일에서 대표적인 식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소세지와 햄이지 않습니까? 이 소세지와 햄 문화가 독일에서 발달되게 된 이유는 겨울에 가축들에게 먹일 만한 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 죽여서 염장을 해서 소세지와 햄으로 보관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모작, 많게는 3모작도 할 수 있는 이 감자. 이 감자는 원래 사람부터 먹었던 게 아니라 가축부터 먹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축에게 감자를 겨울에도 먹일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이제 근데 다 가축을 많이 죽여가지고 도살을 해서 햄이나 소시지로 만들 게 아니라 계속 단연간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겨울에도 먹여서 키우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굳이 그 녀석 잡아먹을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감자 때문에 생고기나 스테이크나 함부르크에서 만든 스테이크가 햄버거예요. 네. 그래서 예. 햄버거라는 것도 독일이 원래 함부르크 지역에서 먹었던 방식이 유래된 거거든요. 바로 그런 식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고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든 것도 이 감자고, 이 감자에 대한 선입견을 없앤 게 또 프리드리히 대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겨울에 가축들 먹일 게 없으니까 어차피 가축이랑 안녕해야 되니 그 전에 다 도살했나 보군요. 네. 그런데 겨울에도 먹을 게 생겼다. 예, 맞습니다. 감자 고마운 식물이네요, 정말. 네. 동물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군요. 또 감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유럽 각 지역에서 이제 감자를 다양하게 이제 먹는 방법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감자 요리 방식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또 역사적으로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감자 요리 그러면 프렌치 프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렌치 프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루이 16세 때문인데요. 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궁중에 많은 국제적인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또는 국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감자 요리를 많이 선보였잖아요. 그때 거기 초대받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예. 그때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아니 루이 16세가 이렇게 감자를 가지고 이런 요리를 만들었네? 이걸 이제 본 거죠. 네. 아 그래서 감자로 이런 식의 요리들을 먹을 수가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구나. 그때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 미국인들도 그 당시 이제 개척 과정이다 보니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을 때 감자를 먹는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인들은 역시 자기들의 이제 고향인 유럽에 대한 선망 의식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프랑스식 감자 요리예요.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라는 요리법을 알려주게 된 거고. 그냥 포테이토 프라이라고 하면 또 안 먹을까봐. 그렇죠. 저게 저 프랑스 거야. 예.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게 토마스 제퍼슨이 보고 와서 미국에 전파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 감자들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예. 야, 이제 햄버거 먹을 때마다 프렌치 프라이 옆에다 시켜놓고 친구들하고 할 얘기가 늘 생기겠네요. 재밌습니다. 자, 감자에 얽힌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저희는 2부로 이어가서 또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감자에 얽힌 이야기 이렇게 많은 줄 전 몰랐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감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감자에 이렇게 많은 사연들이 들어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곡식 이야기 중에 제일 스펙타클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편견 예. 때문에 오랫동안 못 먹고 있었었는데 이제 감자 요리가 만들어진 것들도 되게 재밌어요.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예, 프렌치 프라이는 우리가 가장 즐겨 먹고 자주 먹는 감자 요리지만 네. 이게 미국에서 먹던 음식이고 그 대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예. 프렌치 프라이라고 붙였다. 프랑스. 그 얘기까지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미국인들이 만든 대표적인 감자 요리 중에 하나가 우리도 요즘은 정말 뭐 즐겨 먹는 안주거리인 감자칩. 요것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포테이토 칩. 예. 네. 이거는 더 황당합니다. 예. 1853년도에 뉴욕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 때문에 우연히 생겼는데요. 아주 유명한 식도락가인데 성격이 아주 모질어서 어느 레스토랑이든 일부러 들려서 거기에서 까다로운 얘기 주문하고 또 맛이 없으면 횡포를 부리고 오는 유명한 어떤 미식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사라토카 스프링스라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 들렸는데요. 근데 그 사라토카 스프링스 레스토랑의 사장이 조지 클럽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도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깐깐해요? 네, 깐깐하고 손님들이 무리하게 굴거나 자신에게 맛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손님들에게 내가 다시 요리해 줄게요 해놓고선 더 기괴하고 더 맛없고 더 희한한 걸 내놓는 걸로 아주 유명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지 클럽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식도락가 이 만만치 않은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네. 그 식도락가에게 처음 감자 요리가 주문이 돼서 요리를 해줬는데 맛이 없고 뭐 이런 걸 해왔냐 다시 해달라고 나 이건 돈 지불 못하겠다고 횡패를 부렸어요. 그랬더니 조지 클럽 그 레스토랑 사장이 너 한번 된통 고생을 당해봐라 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감자를 그렇게 자른 적이 없는 네. 감자를 아주 얇게 종이 사이즈로 자른 거예요. 네, 그냥 계속 얇게.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름에 바짝 튀겼어요. 감자 씹는 맛도 못 느껴지고 막 입안에서 부스러지라고. 그리고 나서 조리를 뭐 하고 싶지 않아서 소금만 잔뜩 뿌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감자칩이죠. 그러네. 그리고 나서 그 기괴한 걸 딱 던져줬더니 예. 그 아주 악명 높은 그 식도락가가 그걸 딱 먹더니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1인분만 더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지 클럽 사장은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자기도 먹어봤는데 맛있거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감자칩의 이름을 자기 레스토랑 이름인 사라토카 칩이라고 붙이고 그래서 가끔 미국의 감자칩 과자 봉지에 보면 사라토카라고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사라토카 방식의 그 칩이다. 그런 의미로 그게 붙어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게 감자칩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얇게 썰어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바삭바삭하고 맛있었던 거죠. 소금만 뿌려서 먹었더니만. 이야. 그 다음에 영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즐기는 감자 소비하는 방식이 바로 휘치앤스
칩인데요. 피쉬앤칩스. 예. 네. 이게 이제 산업혁명 당시에 이게 또 이제 뭐라 할까요? 붐업이 일어난 것인데. 피쉬앤칩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피쉬는 물고기, 예. 칩이 그 감자칩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둘 다 그냥 기름에 튀긴 거예요. 물고기와 감자를. 예. 그러니까 그 뭐 물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확 튀긴 거죠. 물고기도 튀기고 감자도 썰어서 튀기고. 네, 맞아요. 역시 영국 요리 듣네요. 맞아요. 이걸 왜 그럼 튀겼느냐? 가장 빨리 상하지 않고 탈이 안 나는 상태로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튀기는 거거든요. 약간 좀 맛이 가려고 하는 생선들을 그렇죠. 먹기는 먹어야 하니 네. 바짝 튀겨서 먹자 그냥. 예, 맞아요. 감자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런던, 뭐 맨체스터, 리버풀 이런 산업 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먹거리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감자는 그냥 뒤에 텃밭이나 자기 앞에 조그만 정원에도 키우면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감자를 이제 먹는 걸로 이제 주로 식당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많은 공장 근로자들 아침을 주거나 저녁을 먹이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규모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선 짧게 요리하면서 탈나지 않는 걸 먹여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튀기는 게 제일 낫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선과 감자를 튀겨서 주는 게 그 당시 휘치앤칩스가 됐고요. 네. 그게 또 한번 입맛이 이렇게 길들여져서 그런지 이 방식이 지금은 뭐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나름대로 감자라는 음식이 만들어진 배경은요. 이 식자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처절한 편견과의 싸움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편견이 생긴 이유들이 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마든 뭐든 다른 거 양념해서 먹고 내가 먹었더니 배부르고 뭔가 몸도 튼실해졌다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달리 감자만 왜 200년이 걸렸나 생각을 해봤더니 자세히 역사책들을 살펴봤더니 주방장들이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큰 오해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가요? 우리 감자는 싹 트면 못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감자에 싹이 나면 그 싹이 난 잎과 줄기에는 독성이 들어있어요. 맛이 쓰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걸 먹으면 복통도 생기고 설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걸 알게 됐구나.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그동안 우리가 먹거리는 항상 잎과 줄기를 먹는 거지 유럽인들은 뿌리를 먹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선원들이 이게 중남미에서 먹는 거야 하면서 갖고 감자를 통째로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잎과 줄기를 먹으려고 했겠네요. 그렇죠. 와우. 뿌리는 버리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오해가 생긴 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아, 저거 먹으면 배탈 나. 저건 독이 많아. 엘리자베스 1세가 유럽 본토에서 감자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부터 벗어났대. 우리도 나도 지도자로서 내가 먼저 감자를 먹을 테니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했는데 그 감자를 또 주방장에게 왕실 주방장이 줬을 거 아니에요. 주방장은 또 이파리를 가지고. 그렇죠. 이파리와 줄기로 요리를 하고 감자 그 둥글둥글한 건 다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났더니 엘리자베스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거죠. 감자 이파리 먹고.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 200년 가까이 감자를 거의 금기시하는 음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야. 그래서 아일랜드는 16세기부터 감자를 먹었는데 영국 본토는 산업혁명 돼야지만 18세기 들어서야 감자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으면 남미에서 감자 먹는 거 보면 저 친구들 뿌리를 먹는 거구나 바로 알았을 텐데.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 갖다가 여왕께 드려라 하면 여왕한테 전달하는 분은 그 농부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손에 전달하고 나면 이거야 감자가? 그러면서 바로 그래서 이런 뿌리를 먹는 거고 잎과 줄기를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네. 자, 생각엔 주방장이 먹은 것 같아. 뿌리는. 주방장이 뿌리는 먹고. 이것도 뿌리도 괜찮네. 이건. 자, 그 뒤부터는 일단 이제 전쟁만 나면
감자를 군량미로 제공하는 풍습 아닌 풍습이 생겼고요. 네. 처음엔 포로만 먹이다가 이제 우리 아군들이 먹는 대표적인 식자재로 제일 적합한 게 감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또 만들어진 감자 조리법이 바로 메시 포테이토라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군대에서는 감자를 장기간 보관해야 되다 보니까 수분을 다 없애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감자를 얇게 해서 수분을 다 없애고 바삭 건조시킨 감자들을 일단 일선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먹었던 신선 감자라든가 촉촉한 감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군인들이 알아서 생각해낸 게 그 감자 건조된 거에 다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콩이라든가 다른 뭐 양념 들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막 뭐 죽같이 비비는 거죠. 그래서 먹은 게 메시 포테이토인데, 그래서 그 뒤부터 감자 요리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메시 포테이토가 된 거죠. 말린 감자에 다시 물을 부어서 저어서 으깨서. 네. 군대 음식이었군요. 네. 자, 그래서 예. 이 감자를 보면요, 사실 우리 인류가 먹었던 대표적인 곡물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밀, 뭐 쌀, 콩. 콩.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주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식? 예, 잘 자라고 영양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데 감자뿐만 아니라 여타 먹거리는 어떻게 우리 인류가 그걸 먹게 됐는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됐는데요. 네. 항상 식자재로 활용되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등장하는 건 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밑에서라면 하층민. 귀족들은 어차피 풍부한 음식을 먹을 테니 그렇죠. 음식을 바꿀 리가 없고, 맞습니다. 서민들로 내려갈수록 곡식이 부족할 테니 맞아요. 다양한 응용을 시도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사람이 먹는 게 아닌데 너무 배가 고프니 그걸 먹는 방법, 그런데 먹는데 맛이 없으면 조리법,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감자도 딱 그 과정으로 시작된 거예요. 선원들이 가져온 감자들, 이거는 줄기하고 잎하고 다 같이 먹어봤는데 배탈맛 나, 먹는 거 아니야 해서 감자를 통째로 여기저기 바깥에 버렸어요. 네. 근데 감자는 워낙 자생력이 좋다 보니 계속 자라요. 네. 계속 자라는 감자들을 보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야생에서 기르는 돼지나 이런 것들이 그 감자를 먹는 거죠. 그런데 돼지가 더욱 튼실하고 사료로 먹히면 좋겠구나 해서 사료로 키우다가 그러다가 포로들이나 먹여야겠다 이렇게 됐다가 돼지나 포로나. 예, 그러다가 친구들이. 소작하는 분들이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기근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예. 이제 전 국민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슬쩍 왕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사람의 먹거리가 되는 게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런 과정이 발달하죠. 예.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자란 감자가 이제 밀쌀콩 옥수수 다음에 감자예요. 맞습니다. 5대 작물이 됐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지금 감자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진짜 아이러니인데요. 어떻게 보면 원산지가 중남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감자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동네는 전부 다 어디냐면 아시아권입니다. 전부 아시아에서 생산을 하고요. 아시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아시아에서 전 세계 감자 생산 비중이 50%가 넘고요. 딱 50.4% 정도 되고, 유럽이 30%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주곡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선 11%밖에 재배를 안 해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감자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1, 2등은 어디냐? 중국이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가 2등이고, 참 이 감자와 이 감자마저도 이 두 나라가 3, 4위인데요. 요즘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세계 감자 생산량 3위와 4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전 세계 감자 가격도 오르겠다. 들썩들썩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생산량 비중에서 0.2%밖에 안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감자 4개 중에 하나를 생산해서 25%고요. 예. 인도가 한 12%,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이 합치면 한 12%.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거는 만든 거라기보다 원산지는 중남미 국가인데 네.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선 도대체 감자를 누가 전래한 거냐? 선교사들이에요. 예. 아, 유럽의 선교사들이. 네. 우리도 이거 먹을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일부 중국으로 건너간 선교사들이 중국인들에게 감자 전수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감자를 전수해 줬는데 예.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네. 감자 키우던 것을 일본으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또 감자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자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했었을 때 북방에서 받았다는 설과 남방에서 받았다는 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많은 대세는 중국에서부터 감자도 우리가 이전받았다. 맞겠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감자를 먹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먹는지 다른 용도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요? 대부분 먹지 않아요? 맞습니다. 음. 신선 감자라고 해서 그 생생한 감자 그 형태로 먹는 비율이 60%고요. 쪄서 먹고 삶아 먹고 뭐. 예. 그다음에 사료용이 20%예요. 같은 감자죠? 네, 같은 감자. 사람 먹는 그 감자를 예. 사료에 넣어요. 예, 사료 만들 사료로. 때. 예. 그다음에 가공용이라고 해서 이제 과자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게 한 10% 요런 정도로 되고요. 또 한 가지 감자도 똑같아요. 제가 전 세계 곡물 시장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예. 석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생산의 목표는 다 수출이에요. 네. 그런데 곡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생산의 목표는 다 자급자족입니다. 내수용. 예. 그 감자도 전 세계에서 생산된 감자가 100이 있다면 이라면 그중에 1만 수출해요. 1%만. 다 그럼 그냥 각자 먹으려고 각자 농사 짓는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과자 대표적인 감자칩 있지 않습니까? 그 감자칩은 어디에서 수입해온 감자지? 아닙니다. 대부분 진짜 강원도나 이런 데서 재배한 걸로 만드는 거예요. 감자 정도야 자급자족이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감자만큼 자급자족이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감자가 또 이렇게 자급자족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보관이 어려워서 그래요. 신선한 감자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좀 상하기가 쉬운 거죠. 워낙 자생력이 좋으니까 흙이 없어도 싹이 나죠, 이 친구들. 네. 그래서 금방 또 싹도 나고 바로 그래서 보관 관리 이런 게 쉽지 않아서 그동안 수출해서 좀 뒷순위에 있었었는데 이것도 워낙 요즘 냉장 냉동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점점 수출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늘어서 결국 1%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곡식들 중에 제일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게 감자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쌀이야 뭐. 네. 우리나라도 그냥 결국 고구마를 바탕으로 해서 감자를 그냥 삶아서 설탕이나 소금 뿌려서 먹는 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했었죠. 네. 그 강원도에서는 그 감자전이나 뭐 감자떡 이런 것도 만들곤 했는데요. 뭐 이것도 사실 외국 유럽하고 똑같아요. 서민 음식에서 먼저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여튼 감자는 비운의 음식이긴 한데요. 네. 많은 나사의 그 공학도들에게 화성에 가서 제일 먼저 심을 수 있는 품종은 뭡니까 했었을 때 감자를 꼽았다고 합니다. 아, 일단 생명력이 제일. 그렇죠. 감자가 못 자라면 다른 건 못 자라. 네. 그래서 감자가 제일 적합하다고 했고 예. 아마 그런 과학자들의 추천에 의거해서 영화화해서 그래서 그때 마션에서도 감자를 감자 농사를 지었구나. 그렇게 된 거죠. 네. 우리는 그럼 먼 미래가 되면 결국 감자 먹고 살겠네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전적으로 개량해서요. 예. 우리가 주먹만한 감자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땅에 심는 게 아니라 예. 씨감자라고 해서 강낭콩 크기의 감자가 있어요. 그런 감자는 또 따로 길러요? 그거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심으면 우리가 먹는 감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씨감자는 또 어디서 따로 구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씨감자라는 게 결국 한 주먹 가지고 있으면 예. 이 감자 몇 포대만큼의 생산량을 발휘하잖아요. 어허.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개발 국가라든가 못 사는 국가들에게 많이 먹고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씨감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들을 농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세계 기근에 좀 기여하겠다라는 걸로 대용작물이 바로 감자가 선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밀, 쌀, 콩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는데 오늘 감자 얘기 들으면서 이 요리가 생각이 많이 나는지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